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우리가 그 관리의 최고 마지막인, 통제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경영은 플랜 투 시, 그죠?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그리고, 실행된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해서 액션을 취하면서 다시 한번 피드백돼서 선순환 과정을 지휘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라고 그러죠. 경영의 한 관점에서 최고 마지막은 우리가 관리 순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경영의 통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챕터 1바 경영의 통제와 경영정보 시스템, 통제의와 표준, 그리고 통제 절차와 유형, 통제의 기법, 그리고 정보 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과 통제 활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하고 여러분. 자, 경영통제의와 표준에서 우리가 통제란, 그죠? 우리가 경영 계획에 의해서 실행된 업무의 성취 수준이 계획에 근거한 기준 또는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계획과 실행 결과의 편차를 측정하고 또 그 원인을 밝히며 이를 시정하면서 관리하는 활동이 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기 위하여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하여, 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시험 성적이 나쁘다고 또 부모님들 또는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아본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물 사진을 확인하고 또 시기를 들여다보고 또 시험 성적 때문에 또 야단을 치는 이러한 일들을 왜 일어나는지 각각의 계획, 그죠? 그리고 이런 계획은 우리가 성공적인 여행, 그리고 약속 시간을 지키고 성적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대로 하기 위하여 취하는 일련의 행동을 우리가 통상 통제할 수가 있죠. 자, 그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죠? 계획대로 되도록 하는 행위죠, 그죠? 그래서 여행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플래닝, 계획 수립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 수립을 통상 이 목표를 위해서 약속 시간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또 예정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제 활동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통제의 중요성입니다. 이 통제의 중요성은 자신의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경제적 능력 이상의 하소비로 신물자가 되거나 또는 파산한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 종종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집안의 가장이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죠? 우리가 통제는,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경영 활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먼저 이런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바로 통제의 중요성이다. 그리고 계획을 해서 조직하고 지혜에 의한 경영의 순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순환 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계획화 단계에 피드백하는 관리 활동이다. 자, 이런 통제는 생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조직에서의 근알림을 촉진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또 기업의 규모가 또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또 기업의 업무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제 활동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영 활동의 우리가 통제 중요성의 의미인데, 숫자로 본 경영, 개인회생, 파산 신청과 자살률 주의적이죠. 그래서 개인 파산은 계속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2010년도부터 개인 파산은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고, 개인 회생은 어떻습니까? 2010년도부터 정점은 2014년도 최고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또 개인 회생과 파산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자살률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통제는 우리가 기준은 우리가 바로 통제의 기준은
표준, 기존 양적인 표준과 그리고 질적인 표준이 있죠. 그죠? 그리고 양적인 표준은 생산 수량과 작업 시간, 또 분량률, 또 매출의 규모, 또 순위, 점수 등과 같이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표준을 우리가 통상 양적인 표준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 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기준 또는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질적인 표준은 그죠? 조직의 함호, 한 개인의 신뢰도, 충성심, 관리 능력 등과 같이 계량적으로 수치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을 우리가 질적인 표준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질적인 표준은 단일의 수치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성공적인 우리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통제의 절차와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통제의 절차는 1단계는 우리가 실제적인 통제활동이 첫 단계는 성과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죠. 성과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다. 이 성과 측정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측정하기 전에는 먼저 측정 단위를 그죠? 우리가 측정 단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측정 단위 결정의 용어들은 업종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동일한 업종 내에서도 업무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코치와 또 자동차 수리업의 성과 측정의 단계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운동 코치는 우리가 선수 입장 등수로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이 성과의 우리가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자는 선수 입상 등수로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후자보다 성과 측정 단위 설정과 측정이 쉽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후자인 자동차 수리업 내에서도 관리직인지 또 생산직인지 따라 성과 측정 방법이 우리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수리공의 경우 우리가 수리 차량 대수를 측정 단위로 결정했다고 가정할 때 타이어의 벙커 수리와 같은 단순한 수리를 1회 한 사람과 한 대의 엔진 전체를 분해 제조를 입수한 사람의 성과를 단순히 우리가 수리 차량 대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2단계는 우리가 표준과의 비교인데요. 자, 측정된 성과는 표준과 비교하는데 표준은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표준은 계획 단계에서 우리가 설정된 달성해야 할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된 성과를 표준과 비교한 결과는 관리 차원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 측정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표준 등은 설정 단계에서 관리자 및 평가 대상자의 충분한 우리가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단계는 우리가 수정 행동의 착수인데요. 3단계는 우리가 이런 수정 행동의 착수는 바로 측정된 성과 표준을 우리가 비교해서 성과가 표준에 미달할 때는 관리자는 수정 행동을 취하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리자가 수정 행동을 착수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바로 사전에 설정된 표준이 합리적이었는지 또는 성과 측정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정 행동을 할 때는 그죠? 우리가 수정 행동을 할 때는 표준에 미달된 상황에 대한 문제와 정상을 구별해서 대처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인 반면에 또 정상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죠. 그죠? 그래서 정상을 문제로 잘못 파악하면 수정 행동에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교과서에 우리가 표 9-1에 그죠? 우리가 표 9-1에 정상과 문제점의 비교점입니다. 그죠? 정상과 문제점의 비교점에서 그래서 어느 회사는 모든 팀의 화목을 추구하고 있고 그죠? 또 유독 우리가 격리팀만은 그죠? 격리팀만은
팀원끼리 식사를 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문제가 평가됐습니다. 이때 팀장이나 관리자가 격리팀의 화목을 도만답시고 자꾸 식사나 회식 자리를 마련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격리팀의 불화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분석 결과 격리팀에서는 몇몇 사람이 자신의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죠? 상사에게 아부를 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성진도 잘하는 것으로 그죠? 성진도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팀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는 이러한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서 격리팀이 서로 식사 자리를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팀 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바로 인사정책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통제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제 유형은 바로 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경제 통제의 유형은 사전 통제와 그죠? 그리고 진행 통제, 사후 통제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사전 통제는 그죠? 우리가 사전 통제는 통상 투입의 요소, 그죠? 투입의 요소 확인, 문제 예상 및 대응 방안 가운데 사전 통제는 업무의 실행이 시작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통제 활동이다. 그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전 준비를 확인하는 통제로서 가장 바람직한 통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각종 통제 시스템의 구축과 물적 인적 자원의 확인, 교육 훈련 등이 있죠. 자, 그럼 진행 통제는 업무가 수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통제 활동이다. 그래서 사전에 구축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실시간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자, 보기에는 우리가 현장 입회 감독, 각종 정보 시스템 등을 이용한 실시간 정보에 의한 확인이다. 자, 그럼 우리가 사후 통제는 바로 산출입니다. 아웃풋. 자, 그럼 아웃풋은 우리가 업무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통제 활동이다. 결과물에 대한 확인이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조치. 자, 업무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질 통제 활동은 결과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드백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통제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본장의 서두에서 통제를 설명하면서 여행할 때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 그죠? 그리고 약속 장소에 가면서 시기를 보는 것, 시험 성적에 따른 부모님 꾸지람의 예를 들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예는 우리가 여행할 때 준비물 확인하는 것은 사전 통제고, 또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약속 장소에 가면서 시기를 보는 것은 진행 통제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시험 성적에 따른 부모님의 꾸지람은 사후 통제에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영 통제의 우리가 주요 기법, 그죠? 우리가 기법 중에 경영 통제 기법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죠? 먼저 예산 통제. 자, 우리가 예산은 특정 조직의 우리가 단위 기간 동안의 수익과 지출에 관한 예정 계획 또는 계획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예산 통제는 경영 활동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화폐 가치로 나타낸 예산으로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영 활동을 수행하며 예산과 실제 실행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관리 기법이다. 그죠? 자, 그럼 이런 예산은 우리가 특정 조직의 단위 기간의 수익과 지출, 그죠? 우리가 1년 통상 예산 2011년도, 2022년도 예산은 사전에, 그죠? 우리가 2001년에 우리가 통상 그 예산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했던 예산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 입안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예산 중에서 수익 예산, 비용, 이익, 현금, 자본 예산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수익 예산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수익에 관한 기획이고, 또 비용 예산은 이런 수익 창출에 의해 지출할 비용에 관한 계획이다. 이익 예산은 우리가 수익 예산, 그죠? 그리고 비용 예산과 연관되어 수립하는 그런 활동이고, 현금 예산은 현금 유입과 유출에 관한 계획이다. 자본 예산은 1년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예산 통제
카드가 그죠? 부서별로 그죠? 우리가 계정 과목 그죠? 우리가 적용 상품 우리가 뭐 적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투입물에 뭐 5월 같은 경우에 우리가 5월 어린이날에 대해서 그죠? 정부에서 우리가 동상 뭐 어린 선물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그죠? 요즘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이라든지 이런 백신의 어떤 그런 부분 이런 연간 예산안 집행에 잔액을 기여할 수 있다. 자, 그럼 내부 통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통제는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직 내부의 조직적 개통적 통제 방법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주로 기업 내부의 영업 그리고 보관 회계에 관련된 통제로서 내부 통제는 내부 견제와 내부 감사 제도로 나눠질 수가 있다. 그죠? 내부 견제와 내부 감사 또 외부 감사가 있죠. 자, 그리고 내부 견제는 다시 회계 통제와 관리 통제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회계 통제는 회계상의 가실이나 비위를 우리가 발견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정하는 회계규칙 절차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모든 절차를 우리가 회계 통제를 한다. 그죠? 자, 그럼 관리 통제는 통상 우리가 조직이 사전에 정한 경영 방침이나 규정, 지침 등을 지키게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고 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통제 활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관리 통제는 통상 우리가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각종의 서식, 또 상사의 결제, 각종 보고서 작성,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가 근무의 룰, 그죠? 또 이런 부분들은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이미 관리 통제를 받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통상 매니지먼트 이런 상사 관리자는 어떤 조치를 우리가 취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회계 통제와 관리 통제 등과 같은 내부 견제를 통한 통제 활동의 특징은 사전 통제 및 진행 통제인데 한 가지 특징은 어느 정도는 자동적으로 통제가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계에서 대변과 차변의 우리가 수치가 일치하도록 하는 우리가 밸런스 오브 시트 해서 우리가 대차의 평균 원리 그리고 종업원이 지켜야 하는 근무 수칙 등은 그 자체를 지키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내부 감사는 내부 견제처럼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통제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 내부의 감사의 활동에 의해서 그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경영 활동을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감사 제도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감사는 통상적으로 잘못된 사항의 적발뿐만 아니라 개선점이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굴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제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죠? 또 우리가 국정감사 전에 우리가 국정감사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도 하지만 이런 감사실에서 그죠? 각 부처별로 우리가 정부 감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는 잘못된 사항의 우리가 적발뿐만 아니라 개선점, 우리가 소위 어떤 어드바이스, 컨설팅, 그죠? 또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제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주로 사후 통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사후 통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의 비교 방법, 그죠?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의 비교 방법에 우리가 주체, 그죠? 그리고 내용 또는 목적, 그죠? 또 자율성 수준, 범위. 그래서 우리가 범위 같은 경우는 내부 감사는 모두 분야고 우리가 외부 감사는 주로 회계 감사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통상 우리가 말공부 같은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산을 해서 그죠? 2월 중에 뭐 신협이라든지 말공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 감사, 회계 감사를 주로 하고 있죠, 그죠? 자율성 수준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외부 감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그죠? 우리가 일반 기업의 외부 회계 감사가 있는데 2019년도부터 주식회사는 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또 세 번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네 번째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의 네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외부 회계 감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화면 중에 일부 자산이 100억 원 미만이고 비상장 기업만 아니라면 여기에서 그 회사의 재무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정보와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는 통상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일련의 처리 또는 가공된 자료, 가치가 정제된 자료이다. 자, 자료는 가공되지 않는 데이터를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마스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황이지만은 코로나 전에는 그죠? 통상적인 요즘 우리가 마스 업체 뭐 우리가 두고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어플을 깔아가지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또는 인성이라든지 인간성, 학력, 직장 또 상대 집안 내력 결혼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매업체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배우자 선정을 고민 중인 사람들 모두에게 이러한 자료들은 바로 데이터가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우리가 통상 결정할 때 그죠? 기준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요소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 씀씀이 하나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수많은 자료 중에 경제력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로 활용되기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소위 어떤 공무원들, 그죠? 우리가 뭐 공기업, 또는 우리가 뭐 사립학교 연금, 또 공립학교 연금, 또 군인 연금, 그죠?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의료 같은 경우에 통상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어떤 뭐 스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또 우리가 뭐 판사, 검사 이런 수준들을 고려해서 결혼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자료를 우리가 정보라고 한다, 그죠? 할 수 있다, 정보. 자, 정보란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일련의 처리 또는 가공된 자료, 가치가 정제된 자료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공을 해서 정보를 데이터를 담아서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이런 실행 결과를 자료를 다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적합성, 관리자가 의사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얼마나 적절한지, 또 의사결정 내용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정보의 오류가,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바로 정확성과 정거성이죠.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정보의 정거성은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수가 있다. 자, 적시성은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얼마나 제때 공급되는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합한 정보를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제공되는 시기가 은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적시성 있는 정보는 일정한 시간적 가치를 갖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형태성은 바로 정보의 사용자, 의사결정자의 요구에, 그죠? 정보가 얼마나 부합되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리팀이 사용하는 재무보고서 양식에 담긴 정보는 재무정보 파악 능력이 없는 관리자에게는 정보의 형태성이 결여돼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반감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잠시 쉬었다가 정보관리와 정보 시스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